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한림성심대에 반가운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링크 3.0 선정에 이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하이브에까지 참여하게 돼 연간 7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지역, 특히 전문대학에서 이런 성과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과 내일 한림성심대 우형식 총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한림성심대 고민과 노력 그리고 성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성심대 우형식 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저는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우형식입니다. 2015년도부터 한 7년 반째네요. 한림성심대학교 총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는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금호훈과대학교 총장을 4년 동안 했었고요. 네. 또 그 전에는 교육부에서 한 28년 동안 네. 교육 행정관료로서 이렇게 일을 해왔고, 마지막에는 그 교육부 차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이렇게 역임을 했었습니다. 네. 예. 지금 잠깐만 들어봤는데 이력이 아주 화려하십니다.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이 한림성심대 우형식 총장을 모시고 지역 대학의 고민과 또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금호공과대학 총장도 하셨고 또 교육부 차관도 하셨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교육계에 몸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때 이 지역 대학의 상황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전국의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런데 위기라고 보시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오래 전에 예견된 그런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누구의 어떤 책임이 더 크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대학의 책임도 있고 또 중앙 정부의 또 어떤 정책의 어떤 부재, 또 미흡한 점 이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 여러 가지 위기에 이게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좀 특수한 더한 어떤 그 어려운 그 여건이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강원은 조금 더. 그러니까 우선 인구 밀도가 낮잖아요. 인구 밀도가 낮고 또 지역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라는 것은 어쨌든 학생 수가 많고 좀 쉽게 얘기하면 큰 도시에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 이제 선발해서 가르치면 더 신이 날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재정의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이제 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먼 곳에서 이게 학교를 오고 가고 해야 하고 또 그것을 학교에서 또 하자면은 기숙사라든가 이런 숙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이런데 이제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더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 지역 대학의 문제는 아무래도 지역 사회에도 좀 큰 손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참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선은 남탓하기 이전에 이제 대학에 여러 주체 세력이 있죠. 이제 우리 교수님들 또 대학을 경영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또 서비스를 하는 또 직원 여러분들 다 이제 공이 대학의 근본적으로는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과 실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경쟁력 없이
학생들이 오기를 바라고 또 학생들이 들어와서 좋은 어떤 아웃풋을 가지고 좀 국가의 인재로서 이렇게 그 성장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끔 교육의 어떤 서비스를 한다라면은 네. 어떻게 뭐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1차적으로는 대학의 그 뼈아픈 어떤 좀 뼈아픈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테고 네. 둘째는 이제 뭐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줘야죠. 지역사회에서. 같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뭐 지자체를 비롯해서 모든 지역의 어떤 주체 세력들이 이게 힘을 합쳐주고 또 하나는 뭐니 해도 중앙 정부의 그 좀 지역에 적합한 그런 정책적인 좀 설계와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 또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림성심대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대학의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 네. 학생 기본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제 직업교육, 한림성심대학교는 뭐 누가 뭐래도 직업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산업 현장에 맞는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업 현장에 맞는 교육. 네. 그러니까 뭐 현장 실습도 굉장히 중시를 하고 네. 또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 교육 과정을 또 운영을 해야 하고 네. 또 각기 전공 분야에서 필요한 전공 분야에서 요구되는 그런 그 역량 있는 자격증을 또 갖춰서 내보내야 하고 그런 어떤 그 우리 직업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교육 활동을 우리는 더 중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운영해 왔고 이제 둘째는 뭐니 해도 이제 그 인성 교육입니다. 대학에서. 인성 교육. 그 자기 스스로 그 미래를 설계하고 또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현명하게 또 따뜻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인간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것이 뭐 교육기관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대학에서 얼마나 준비해서 또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기분부터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충실해 좀 해나가자. 이제 이런 어떤 그 기조하에 이제 많은 이제 좀 학사적인 개혁, 교육과정 운영의 개혁을 해왔고 뭐 결과적으로는 뭐 정부의 어떤 여러 평가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네, 그 평가에 이제 저희 대학은 좀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좀 가져왔고 또 그 결과로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재정 지원 사업에 저희들 뭐 남들은 뭐 삼관왕이라고 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모든 사업에 좀 선정이 돼서 학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약간 노력의 성과를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좋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 우선 뭐 이제 큰 골교로 따지면 2015년도부터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대학에 대해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평가를. 그래서 뭐 거의 이제 3년 간격으로 평가하는데 1주기 평가, 1주기 평가 때는 이제 구조개혁 평가라고 했는데 그 구조개혁 평가에서 저희들이 아주 좋은 성적으로 또 이제 통과를 했고 또 2주기 평가도 이제 아주 뭐 좀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고 3주기 평가가 지난해 있었습니다. 3주기 평가 때 이제 그 자율 개선 대학이라고 그 이제 대학의 많은 자율권을 보장하는 그런 대학으로 이제 선정이 됐고 그 결과 이제 그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그 연간 뭐 한 40억 가까운 돈을 저희도 이제 그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됐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산학 협력 활동을 그 촉진하는 그런 링크 사업이라고 해서 링크 사업.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금년도에 링크 사업 3.0 사업이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이제 그 서로 경쟁하는 지역이 저희하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이게 이제 한 권역인데 여기에서 또 당당하게 저희도 이제 1차에 그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뭐 한 연간 이제 20억 정도 이렇게 이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이제 최근에 그 직업 교육 거점 지구 사업이라고 이제 풀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제 뭐 좀 줄여서 이제 하이브 사업이라고 하는데 하이브 사업. 네. 예, 하이브 사업에 또 선정이 되어서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평생 교육을 사업을 하고 네. 저희들은 또 이제 직업 교육 기관으로서 성인 교육 친화적인 그런 대학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큰 맥락에서 네. 이제 15개월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아마 이제 춘천시청하고 홍천구청하고 또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작하는 만큼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둬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삼관왕이 되었다 이렇게 네. 이제 그래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관왕이 이런 의미였군요. 예, 네. 예. 총장님께서는 이 교육부 차관이시기도 하셨고, 네, 또 금호공대 총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에서 이력도 좀 많으신데 예. 다른 지역이나 다른 조직에 비해서 한림성심대 와 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이제 그 직전에 어떤 경험이 이제 국립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네. 이제 총장을 했었고 그 전에는 뭐 교육부에서 이렇게 차관을 끝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여러 그 교육 행정을 했더랬는데 네. 뭐 한림성심대학교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립 전문대 아닙니까? 네. 이제 사립대학에 그 인연을 맺은 것은 이제 한림성심대 처음이고 좀 그랬었는데 우선은 좀 많이 좀 당혹스럽기도 했죠. 당혹스럽기도 한 것이 네. 사립대학교의 그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참 국립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뭐 그런 예견은 했지만은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저기 하더라. 네. 하물며 한림성심대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일송학원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이제 한림대학교도 이렇게 그 직접 설립하셔서 운영하고 계시고 또 서울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도 이제 있는데 재단이 뭐 5개 종합병원을 이렇게 경영하고 좀 하기 때문에 네. 뭐 대한민국 어느 뭐 사학법인 못지않게끔 좀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이제 행복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사립대학교라는 전반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국립대학에 비해서는 많이 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새삼스럽게 그 사립대학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구나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네. 또 뭐니 해도 뭐 대학의 등록금이 뭐 10수년째 이렇게 동결되어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립대학교 운영비는 국민 세금이라기보다는 대학 그 개개 학생들의 등록금 가지고 이제 그 운영을 하는데 그 뭐 재정의 어떤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답답하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현실적으로 많은 그 발전의 어떤 그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지요. 뭐 교수도 또 직원도 더 좋은 처우를 해서 더 좋은 자원들이 와서 교육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이고 또 저희 대학보다 훨씬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대학을 이제 돌아볼 때에 참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뭐 여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또 사립대학으로서 예. 또 이렇게 어려움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강원도라서 아까도 살짝 얘기하셨지만 예. 강원도라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강원도는 뭐니뭐 해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 산업으로 이렇게 산업 발전 정도가 산업화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대형 제조업이라든가 네. 대형 무슨 뭐 굴지에 뭐 대기업이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내놓으라는 어떤 강소 중견기업 아니면 대기업이 없으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원은 특히 이제 직업교육하는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키면 일자리가 이게 주위에 풍부하게 있으면은 그 기업에 맞춤형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마 여러모로 신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건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둘째는 학생 수가 부족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학생들을 이제 많이 이제 말하자면 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여건이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우선 개개 학교가 이제 아주 서울 학생들이 기꺼이 올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게 그 확보가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은 이제 한계와 뭐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 좀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없으면 이제 그 좀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하지만 그래도 강원도라서 또 춘천이라서 또 네. 보고 계신 희망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떤 희망을 좀 우선은 보고 뭐 계시나요? 서울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춘천까지 예전하고는 달리 이제 뭐 고속도로도 뚫리고 네. ITX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좀 그 접근성이 이제 좀 좋아졌고 네. 또 뭐 워낙 이제 그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이제 교육 도시잖아요. 네. 교육 도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너지 효과도 또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 교육 활동을 하는 그 교수 요원들도 사실 풍부하고 그래서 그런 자원들이 충분히 공동으로 활용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러면은 더 좋은 교육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뭐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난 21일 예.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과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고 예. 들었습니다. 이 전문대 예. 총장들까지 해서 그 자리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갔나요? 그렇죠. 이제 그 저희 강원도에 8개 전문대학이 있는데 네. 이제 한 분은 그때 이제 몸이 불편해서 못 오셨고 그 7개 대학 총장들이 좀 저희 학교에서 좀 임시 회의를 하게 됐는데 네. 도지사 당선인께서 그 소식을 듣고 좀 기꺼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뭐 좀 30분 넘게 이제 그 전문대학교 그 여러 가지 개개대학의 그 애로사항과 또 현안 문제 또 앞으로 발전 방안 또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많은 그 좀 대화와 또 토론의 장이 좀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등 아주 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학의 위기라는 현실에 대해서는 뭐 다 공감하는 사실이니까요. 네. 또 대학이 위기에 빠지면은 또 지역사회가 또 이제 그 공동화되고 또 좀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니까 대학 지역에 있는 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명제들은 다 뭐 동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사님께서도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역할을 지자체에 많이 좀 위임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에 이제 부응을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대학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지원하는데 그 좀 도정에서도 좀 더 앞장서겠다 이런 뭐 저 지사님의 어떤 뜻을 좀 말씀을 하시고 네. 또 저 전문대학 총장님들께서는 뭐니 해도 가장 어려움에 처한 것이 일반제 대학보다는 이제 전문대학이 더 위기가 더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더 빠른 시간에 더 절실히 또 필요하다. 네. 또 앞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많은 그 좀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지사님께서도 또 틈틈이 학교 현장을 좀 바쁘시지만은 또 둘러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논의의 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들로서는 좀 기뻤고 네. 그 도지사님이 갑자기 그 당선인께서 이렇게 그 방문할 걸 아무도 몰랐으는 이렇게 그 기꺼이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좀 흐뭇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저희가 사실 한림성심대가 어떤 대학인지 그리고 또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재상 이런 것들도 예. 여쭤보고 준비된 질문이 많은데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은 좀 마무리를 하고 예. 내일 이 시간에 예.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다는 게 뭔지